바에 앉아 맥주를 훌쩍이는 누군가를 상상해보세요. 직장에서 힘든 한 주를 보내고 한숨 돌리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요가 수업을 듣던 중에 잠깐 쉬고 있던 거라면 어떨까요? 자, 분노의 요가 수업이 바로 이런 것이랍니다. 이건 린지 이스테이스가 고안해낸 새로운 방식의 요가입니다. 그녀는 캐나다에서 이 요가를 유행시켰고 이제는 미국까지도 그 유행이 퍼져가고 있죠. 몇 년 전 그녀는 고통스러울 만큼 힘든 이별을 겪으며 삶의 위기를 경험했고 분노 관리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무언가를 찾게 됐죠. 하지만 정통 요가는 너무 조용하고 느린 나머지 그녀의 호탕하고 적극적인 성격에는 잘 맞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요가 수행이 새로운 색조를 띠게 된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요가 매트에선 욕을 내뱉기도 하고 목청이 터지도록 소리를 지르며 분노와 상처 그리고 혼란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고 심지어 맥주도 한두 모금 홀짝일 수 있습니다. 와, 요가 세계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녀는 곧 첫 분노의 요가 워크숍을 열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도 예상하셨듯이 워크숍은 향이나 추가 켜져 있고 명상음악이 흘러나오는 조용한 스튜디오에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네, 바로 바에서 진행됐었죠.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등록할게요. 참가했던 사람들은 스트레칭과 요가 동작을 연습하면서 욕과 직설적인 몸짓을 통해 감정을 모두 표출할 수 있다는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수업은 매주 열리게 되었죠. 나중에 린지는 온라인 수업도 시작했어요. 물론 어떤 요가 전문가들은 분노의 요가가 진짜 요가라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분노의 요가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이 요가가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고 몸과 마음을 연결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만약 분노의 요가가 너무 별나게 느껴지신다면 분노 문제를 다루고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다른 방법들도 있답니다. 가장 생산적이고 건강한 방법은 왜 화가 났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친구들을 존중하지 않고 무리하게 대한다면 그로 인해 나는 화는 이해할 법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가끔씩은 왜 타인에게 욱하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을 때가 있죠. 여러분의 몸이 호르몬 변화를 겪느라 감정 기복이 생겼을 가능성도 제법 큽니다. 아마 최근에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느끼는 원인이 스스로의 인생이 흘러가는 방향에 대한 좌절감 때문일 때가 꽤 많습니다. 직업은 만족스러운가요?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는 편안하게 느껴지나요? 여러분 스스로를 감정적, 신체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며 돌보고 있나요?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의 분노 유발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줘서 이 특별한 문제들을 해결할 가능성도 열어줄 겁니다. 우리는 저마다 감정을 다르게 경험합니다. 분노의 종류가 7가지나 된다는 거 아셨나요? 네, 그렇게나 많아요. 여러분이 어떤 타입인지 파악하고 나면 화가 나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을 이해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1번, 화를 외면합니다. 화를 종종 느끼지만 그저 아무 말 없이 넘기려 하나요? 마음속에 꾹꾹 담아놓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화와 분쟁을 피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이런 타입은 어린 시절의 부모로부터 화를 표현하는 것은 나쁘다는 말을 들었을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화는 정상적인 인간의 감정이고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언제나 꾹 참기만 하고 화를 유발하는 문제나 상황을 외면해버린다면 머지않아 한계가 올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가 정말 싫을 때는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언제나 더 좋답니다. 물론 예의를 지키면서도 단호하게 말이에요. 2번, 털어버리지 못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안 좋게 돼 있던 것을 잊을 수가 없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들을 향한 원한을 삭힐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그 일은 벌써 흘러간 과거고 더 이상은 신경도 쓰지 않을 텐데도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여러분에게 용서란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한다는 뜻일 테니까요. 자존심도 상했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옳았다는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겠죠. 하지만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요, 여러분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을 내보내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3번,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상황에서 화를 낼 이유를 찾고 있다면 여러분이 가진 분노는 이 유형입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대화조차도 여러분이 이겨야만 하는 언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행동의 근원에는 보통 낮은 자존감이 숨어 있습니다. 어릴 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건 타인에게 열등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어떤 경우든 간에 지금 주변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스스로가 힘있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다시 무력해질까 두려워 항상 먼저 공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을 키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이런 공격적 성향을 개선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되겠죠. 4번, 습관적으로 화를 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관계없이 계속 화가 난다면 아마 여러분은 만성적인 분노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감정을 떨쳐낼 수 없는 것은 중독 행동과도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이런 성격은 타고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화가 일상이었던 가정에서 자라났을 가능성이 크죠. 세상은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고 인식하면서 그 무기로 공격적인 자세를 택한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런 습관을 없애는 건 정말 힘든 일이겠지만 노력할 가치는 분명 있답니다. 5번. 신념이 화를 부릅니다. 여러분의 신념의 본질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여러분의 생각만이 옳고 다른 생각은 틀렸다는 믿음입니다. 가끔씩 여러분은 말도 안 되게 황당한 상황에 휘말릴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TV쇼에 대해 누군가가 여러분과 똑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이 동요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쇼는 지금까지 나온 가장 멋진 쇼라고 상대방을 설득하다가 싸우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려고 해보세요. 우리는 서로 다 다르고 그 점이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6번. 인터넷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예, 맞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죠. 여러분의 감정, 특히 분노와 불만족을 SNS상에 표현하는 것은 더욱 쉬운 것 같습니다. 마음속 말을 자유롭게 뱉어내도 될 것처럼 느껴지죠. 면 대 면 상황이 아니니 말이에요.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불만을 자주 토로하는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상대를 만나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타입이 많습니다. 잊지 마세요. 인터넷상에서는 익명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에티켓을 꼭 지켜야 한다는 걸요. 7번. 수동적 공격 성향이 있습니다. 불만을 직접 표현하지 않는 건 정말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애둘러서 칭찬을 하면서 진심이 아닌 말을 아주 많이 합니다. 이들은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화를 내진 않지만 만약 기분이 상했거나 홀대를 당했다고 느끼면 순수한 얼굴을 한 채로 되갚아줄 방법을 찾죠. 만일 한 친구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했는데 별로 내키지 않는다고 쳐볼게요. 이럴 때 수동적 공격 성향이 있는 사람은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해놓고는 의도적으로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친구를 한 명씩 잃고 모두에게 미움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수동적 공격 성향을 없애고 싶다면 우선 스스로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걸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행동하도록 노력해야겠죠. 여러분이 가장 자주 경험하는 분노의 타입은 어떤 것인가요? 아래 댓글에서 마음껏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 항상 인생의 밝은 면에 머무는 것을 잊지 마세요.